네, 오밤중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이 내란 사건 특검이죠.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6개월 동안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활동을 이렇게 했다라는 일종의 대국민 수사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씁쓸해요. 이 조은석 특검 출발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지난 과정을 보면 뭐 그럭저럭 무난하게 수사를 해온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조은석 내란 특검 여전히 팔이 안으로 굽었구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조희대 아니었습니까? 또는 추경호라든지 한덕수 뭐 이런 사람들의 내란 가담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속 시원하게 해주길 바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특히 조희대의 이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말았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참 이게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발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희대나 천대엽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당시 이 대법원의 언론 발표, 이게 12.3 계엄이 선포된 지 직후에, 이 대법원에서 긴급한 기사를 하나 내보냅니다. 그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법원의 권한 일부를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천대엽이나 조희대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란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이 기사가 나간 시간과 조희대가 대법원에 도착하는 시간 계산해 보면 기사가 먼저 나갔더라. 조희대는 그 뒤에 대법원에 도착했더라. 따라서 기사가 잘못 나간 걸 수도 있고 또는 오버한 어떤 법원 관계자가 기사를 내보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희대나 천대엽은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렇잖아요. 뭐 출근 안 했다고, 오프라인으로 출근 안 했다고 일 못 합니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같은 경우는 전화로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합수단의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 이 문제를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결과 합수단에 검사 파견한 적이 없고 파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결과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날 검사가 파견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특성상 검사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난감한 거는요, 박성재를 비롯한 사후 내란 가담 세력, 이 박성재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내란을 옹호하는 그 보도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가에 모여가지고 내란을 합법화하고 윤석열을 이렇게 처벌해서 빼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런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크게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다, 아쉽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픽스에서는 우리 조은석 내란 특검의 점수를 65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낙제를 겨우 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이대 오늘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오늘 발표부터 일단 한번 잠시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4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의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구사단과 34단을 관할하는 지성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건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네, 뭐 보시다시피 윤석열이 내란을 언제부터 계획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내란을 진행해 왔는지 내란에 동원될 군대는 어떻게 정했는지 또는 내란에 가담할 장군들을 어떻게 끌어모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군 말고 소위 말하는 그 내각에서 어떻게 이 내란에 관여했느냐, 특히 내란의 사후에 가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수사가 너무 미흡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성재입니다. 박성재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재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못하게 됐습니다. 영장이 계속 기각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은 조은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 특히 조이대가 영장을 틀어막고 안 내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뭐 하십니다. 그 부분도 맞긴 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은석 특검이 실수한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는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이 내란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로 끝났느냐. 그러니까 이번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면 내란을 언제부터 계획했으며 누구가 관여했는지 하는 부분은 뭐 그런대로 수사를 잘 했는데 문제는 뭐를 잘 못했다?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 언제를 내란의 종료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내란의 시작보다 어떻게 보자면 더
중요한 것이 내란의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혔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아까 그 박성재 같은 사람들, 이 박성재 같은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박성재를 결국에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내란의 시작이 아니라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 내란의 종료 시점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제대로 된 결론이나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성재 같은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못하게 됐다. 박성재, 그다음에 추경호 이런 내란의 사후 가담 세력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에 실패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성재나 추경호 얘들은 주로 이 범죄 혐의가 언제 형성되느냐. 이들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왜냐면 2024년 12월 4일 이후에 주로 행동을 합니다. 그죠? 박성재, 추경호 이들의 이 내란 사후 가담 혐의는 주로 2024년 12월 4일, 그러니까 그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주로 행동을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계엄 해제가 내란 종식 시점이라고 보게 되면은 추경호나 박성재 행위는 이거는 불법이 아닌 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계엄 해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열받죠? 바로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이날이 아니라 다른 날로 잡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대법 판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계엄 이 사태 12.12 반란을 이제 군사 반란으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할 때 계엄 해제가 내란의 종료 시점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성공한 내란이잖아요. 따라서 진압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계엄 해제도 이거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이유가 이미 내란이 기성 질서에 편입이 돼 버려 가지고 기성 질서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 진압 혐의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엄 종료 시점을 내란 종료 시점이라고 본 거예요. 내란의 완성 시점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 판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죠. 만약에 실패한 내란인 경우에는 내란의 실패한 내란의 성공한 내란의 내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죠. 실패한 내란에는 적용하기 자,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대법 판례에서 계엄 해제를 한 요 사건은 1980년 사건이거든요. 전두환 노태우가 그 계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내란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집권을 했단 말이야. 따라서 내란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얘네들이 집권을 했다라는 게 확정된 시점으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계엄 해제가 내란에 끝나는 시점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대법 판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공한 내란에 적용된 거기 때문에 실패한 내란인 이번 2024년 12.3 계엄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거죠. 자, 실패한 내란의 경우에는 언제가 그러면 내란 종료 시점이 되느냐? 실패한 계엄의 경우에는 자, 실패한 내란은 이 실패가 확정된 순간입니다. 실패가 확정된 순간이 언제겠어요? 네, 이거는 내란 수괴가 체포 구금되는 그 순간입니다. 또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권좌에서 하야한 경우, 이것이 바로 내란 실패, 실패한 내란의 경우에 이 종료 시점은 내란 실패가 확정된 순간, 즉 내란 수괴가 체포 구금되거나 권좌에서 하야한 순간, 이 순간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선고된 2025년 4월 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행위,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하거나 내란을 두둔하거나 했던 행위는 전부 다 내란이 되는 거예요. 계엄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란이 끝났다고 보면은 박성재나 추경호는 내란 이후에 가담한 게 된 거야. 그럼 이건 내란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이 탄핵당한 이후로 본다면은 박성재나 추경호의 행위 역시 내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사실 법기술인 거죠.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옥에 갈 놈이 감옥에 안 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내란 특검이 뭔가 역할을 좀 해줬어야 돼요. 내란 특검이 적극적으로 이런 판례를 제시를 하고 이런 법 논리를 제시를 하면서 따라서 박성재는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했었으면 분명히 감옥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박성재를 잡아넣지 못한 거다. 지금 그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자꾸 이제 그 법원의 어떤 문제점을 먼저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란 특검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은석 특검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리고요. 저는 오늘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발표를 보면서 왠지 씁쓸한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오늘 유달리 한동훈을 좀 띄운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계속해서 한동훈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동훈 빨갱이라고 그랬다. 한동훈 빨갱이라고 그랬다. 한동훈 빨갱이라고 그랬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저게 은근히 한동훈을 띄우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제가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은 버렸지만 한동훈은 안 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 찜찜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두 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3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린 화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 김용현, 국무총리 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자라고 폭파 잘하는 요원 7, 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자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하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3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한동훈을 세 차례 이어 계속 거론해요. 내용이 달라진 거 없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세 번을 언급을 한 거야. 그래서 마치 내란의 피해자,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식으로 한동훈을 이렇게 추켜 세우는 뭐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은근히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후원해주는 듯한 모습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저 사람 봐라 라는 이런 느낌 제가 배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부분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이번 태도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 사람 역시 검사 출신인데 검사로서 이런 정치 검사로서의 물을 완전히 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역시 정치 검사는 정치 검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했던 거예요. 결과 보세요. 조은석 못 믿잖아요. 자, 물론 이번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과마저도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참 왠지 석연치 않은 이런 찝찝한 느낌, 저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의도가 좀 있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12.3 계엄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12월 4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이런 수습회의, 당정청 수습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각, 그 다음에 그 국힘당 이 세 곳에서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하잖아요. 이 긴급 회의에 누가 들어갑니까? 한동훈이 들어간단 말이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내란의 종료 시점을 윤석열이 탄핵된 그 시점으로 본다면 12월 4일 그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당정청 이 세 군데에서 모였던 이 행동은 명백하게 내란이죠. 새로운 내란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바로 이 자료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를 기억하십니까?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한동훈,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총리공관에서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뭐 이걸 논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용현한테 다 덤탱이 씌우고 윤석열은 싹 빼내서 특검 수사 이런 걸 좀 빠져나오게 하자 요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당시 이게 엊그저께 기사로도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이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에서 벗어나게 하고 특검 수사도 안 받게 하고 그리고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안가해동, 2차 안가해동까지 하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동훈도 명백하게 내란의 한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자꾸 한동훈을 강조하면서 한동훈이 무슨 내란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글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치적 의도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란 특검 성과도 있었어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법 박탈, 최상목 지시 문건에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지시 문건에 5개 언론사 단전 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영 메모에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얘네들은 항상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경고성 계엄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한 것, 특히 윤석열이나 노상원이나 김용현 이 놈들이 민주진보 세력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 이 대대적인 탄압이 체포 투옥뿐만 아니라 학살, 사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요 정도면요, 이 전범재판 수준입니다. 단순히 내란 재판이 아니라 이건 전범재판이야, 전범재판. 아니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할 생각을 합니까?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낸 거는 내란 특검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겠으나 자,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 자꾸 한동훈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검찰과 법원의 내란 가담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든지 또는 내란의 종료 시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사실상 한덕수나 박성재, 정진석 이런 자들, 특히 한동훈, 나경원까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요 점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이게 만약에 조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달라야 한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났다라는 얘기 저는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